나보고 혹한기 훈련을 가는 거야. 아니 손가락이 잘렸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렇다면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의료 기록을 분명하게 작성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꼭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복지로 수다 떨자. 복수는 나의 힘, 복수다의 복수 DJ 김기열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곳, 오늘도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충성!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되는 그곳 군대. 그런데 군대에서 뜻밖의 부상을 입고 제대를 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늘의 복수 길잡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이한이라는 이름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이름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이한인가 사만인가 사한인가. 네. 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별명이 초등학교 때 뭐 사만 사원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저는 가열이었어요, 김기열인데. 알콜 냄새. 되게 유치하죠. 근데 제가 뭐 자꾸 이렇게 뭐 가볍게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주제가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밝게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 외모가 굉장히 좋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네, 뭐 배우라고 뭐 어렸을 때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기 구교환 씨 좀 닮았어요, 배우.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아니 좀 많이 닮았는데 배우 좀 인상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배우이시. 제일 좋아하는 배우. 네, 정말 좋아하는 배우이십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연기를 지금 하고 있기. 그쵸. 사실 어릴 때 이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다가 연기를 하게 됐는데 뭐 그렇게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더 좋은 일을 찾아봐야겠다 하다가 이렇게 부상 군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같이 참여해서 지금 여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연평도 포격전을 주제로 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상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전을 우선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만들어서 시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주제로 해서 더 좋은 보훈 사냥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센터 일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다른 활동들 많이 하시면 사실 외부에 알려지고 센터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취지가 많이 있다, 홍보가 되는 건데 주변에서 야 너 놀러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은 없나요? 일 안 하고 또 어디 가나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오늘도 이제 같이 그래도 일하는 이제 주인님들이 다 네. 또래이기도 하고 남자다 보니까 또 군대로 또 이런 경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장난이 많이 칩니다. 네. 외부 미팅이나 이런 뭐 녹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놀러 간다. 약간 은어인데 얘기해도 될지? 네네. 물 빨러 간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 해병대는 또 사이드 까러 간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 뭐 하나 또 때리러 가네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홍보도 많이 되고 이 홍보가 요즘에 가장 중요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훈련 중 무릎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했지만 부상 부위가 안 좋아져 민간병원에서 스스로 입원 중입니다. 어머니는 절 간호하시느라 일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나라를 지키러 이제 군대를 간 건데 몸은 아파. 집안도 힘들어져.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 사연자분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는데 네.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저희 센터에 지원을 해주시면 네. 변호사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사건 경위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률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고 전역 후에
부상 부위가 안 좋아져서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계시면 또 수술비나 입원비가 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직 국가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병원에 가지 못하고 수술비, 입원비를 다 사비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거주하시고 청년이시고 정보상 심사 결정서가 이제 있으시면 거기에 따른 조건들의 나머지 부분도 다 충족이 되신다면 이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어머니께서 네네.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서도 심리 상담을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랑 사연자분 두 분 다 심리 상담도 받으시고 의료비 지원도 받으시고 법률 지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건가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치료비나 의료비 이런 것들이 다 사비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취업이나 정상적인 생활 이런 것들도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공자가 되면 연금도 나오고, 그다음 보험병원에서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줄게 되고, 다른 취업 지원이나 심리 지원 이런 것들까지 모두 해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들을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법률 지원을 해드리는 두 분이 국가용자가 등록이 되기도 했고, 현재 소송 지원 중이신 분들도 꽤나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쳐서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일단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이 맞아. 가장 많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포격전을 겪을 때 라투임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크게 느끼다 보니까 PTSD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심리 상담이나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상당한 장병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떤 부상을 당했고 어떻게 치유를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심리적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마음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요. 대책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될까요? 일단 연간 한 300건 이상의 보험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네. 이제 방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그것들을 보시고 기사나 뉴스를 보시고 또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주시면 뭐 심리 상담, 치료, 의료비 지원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네. 뭐 취업 지원이나 법률 지원, 영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지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많은 지원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잘 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또 한 분은 군 복무 중에 희귀 질환이 발생하셔서 군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있으세요. 통증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이제 생계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저희 지원 사업 중에 이제 취업 지원이나 취업 특강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취업에 성공하시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반대로 좀 이분은 좀 아쉽다.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분 좀 안타깝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발가락 2개가 절단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 기록이나 의료 기록이 없었고, 그만큼 청년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도움을 못 드렸죠. 그래서 너무 그런 분들이 아쉽고, 또 훈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또 못 받는 분들도 많고, 서울시가 거주지가 아닌 분들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주임님이 이렇게 막 더 도와주실 수 있게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제가 자꾸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군대에서 저도 비슷하게 다쳐가지고 제 사비로 치료를 받았어요. 2등병 때 전봇대를 이렇게 옮기는데, 전봇대를 이렇게 계속 옮기다 보니까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놨는데 검지손가락이 전봇대랑 전봇대 사이에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새까맣게 됐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 아프다 했는데 뭐 그냥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0일 휴가를 나와가지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레이저로 절단을 했어요. 손가락 이렇게 잘라냈죠.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일가사 제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해봐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붕대를 묶고 이렇게 했는데 나보고 혹한기 훈련을 가는 거야. 아니 손가락이 잘렸는데 어떻게 나가냐, 나 전부터 나를 이렇게 했다. 이해를 못해. 그거 옛날 아니야?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띄워보냈더니 이제 혹한기를 안 보내고 병원을 보냈는데, 병원에서 이제 군의관님이 야 내가 약 바르면 낫게 해줄게 또 막 이상한 소리 했는데 낫긴 했어요. 근데 손가락이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이 부상을 안고 사는데 그때 당시에 수술비도 한 150만 원 나왔어요. 제 돈으로 한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장병 분들은 만약에 내가 다쳤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의무실이든 군 병원이든 네. 가서 의료 기록을 분명하게 작성을 하고 정상 판정을 정확하게 심사받고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꼭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부상당했다고 창피하지 않고 다쳤으니까 치료받고 싶다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본인도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이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일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많겠지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은 모두 다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지금은 당연시 돼버렸고 군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존경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연평도 포격전을 주제로 한 연극을 통해서 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캐나다 인비터스 게임에 출전을 해서 전 세계 상위 군령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군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상 군인들의 몇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각자 어떤 부상을 입었고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시민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MC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한 키워드를 한번 뽑아주시죠. 바로 기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런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는 호국 영웅들을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니까 모두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청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요. 청년 부상 제대 군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치료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진국의 순위를 어떻게 따질 거냐, GDP로 따질 거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로 따질 거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진국을 정하는 우선순위는 군인들을 얼마나 존중하냐에 따라서 선진국의 순위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이런 군인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더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복수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돌격! 저는 8사단이었어요. 전 필승입니다. 필승!